UX 디자이너로 일한 그 회사에서 연봉은 어떻게 되셨어요? 경력 없이 후공으로. 예, 오늘은 건축을 전공하고 UX 디자이너 이주원님을 모셨습니다. 주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UX UI 디자이너 브이로그 보고 제가 컨택을 하게 됐는데, 이거 건축학과 출신이신 거를 유튜브 보다 알게 됐거든요. 건축 전공하고 UX UI 디자이너가 된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경로로 되게 됐는지,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제가 문의 메일을 드렸는데 흔쾌히 인터뷰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인터뷰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 이주원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IT 회사에서 모바일 및 웹의 UI UX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주원입니다. 그럼 그거를 프론트엔드 디자이너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프론트엔드 디자인, 기획 디자이너 또 세분을 하면 중간에 퍼블리셔라는 직업이 있어요. 보통 디자이너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님 사이에 있는 직업인데, 사실 저는 퍼블리셔에 가까운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학과를 진학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1년 몇 학번이세요? 저는 1호학번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엄청 막연한 이유긴 한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볏짚을 원통 모양으로, 원뿔 모양으로 세워서 빗물을 그 볏짚을 타고 내려오는, 마지막에 그 빗물을 모아서 쓰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집에서 저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게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도 점점 전시회 보면서 건축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진학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5년제 졸업하신 거죠? 네. 5년 동안 학교를 다니시고 네. 졸업 후에 갑자기 UX 디자이너로 이렇게 전향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졸업 후에 진로 혹시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조기 졸업을 준비했던 학생이었어요. 또 대학원이나 좀 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5학년 사실 1학기 마치고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았는데, 처음에 파트타이머로 도심 속 버티컬 팜을 만드는 연구소에 들어가서 그 설계, 도면 작업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식물 데이터 연구를 하게 됐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회사를 홍보하는 팜플렛을 만드는 일까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갈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더 공부를 해보자, 이쪽으로 직업을 가져보자 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 목표는 저는 무조건 판교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판교는 아시다시피 테크노밸리라는 특성이 있어서 IT 회사들이 주력을 이루었고, 보통 IT 회사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은 UI, UX나 게임 원화가 이런 디자인 종류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UI, UX 작업을 하는 디자인 쪽이어서 그쪽을 먼저 컨택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사용하고 계신 툴들이, UX 디자이너 하면서 사용하는 네. 툴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포토샵, 일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도비 XD, 피그마, 스케치 이렇게 세 가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건축학과 다닐 때는 3D 툴들 많이 배웠잖아요. 네. 건축학과 다닐 때 배웠던 툴 중에 혹시 또 연장해서 쓰고 있는 게 더 있나요? 저는 포스터 작업할 때 아직도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쓰는데, 글자를 3D로 올린다든지 라인을 따로 따서 필요한 디자인들이 있으면 아직 스케치업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되게 어리신 나이인데 스타트업에서 1년 넘게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스타트업 다니면서 어떤 점이 좀 좋은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스타트업을 다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인데, 저 한 명이 일당 100이고 가성비가 갑이에요.
스타트업은 작은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들, 소수의 인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 이제 동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분위기도 너무 자유로웠고 그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약간 작업 환경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도 다른 분들도. 그래서 꼭 사무실에 앉아서만 일할 때 최고의 아웃풋을 내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셔서 카페에 내려가서 일한다든지 라운지에 내려가서 일한다든지 이런 환경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출근해서 오늘은 도저히 이 시안이 안 나을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렇게 외근 처리를 해놓고 일을 한 적도 있었고 이렇게 좀 개인이 영향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스타트업에 따라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 회사 엄청 좋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였어요? 네, 좋았어요. 그러면 최근에 퇴사하신 회사가 이제 두 번째 회사였잖아요. 네. UX 디자이너로 일한 그 회사에서 연봉은 어떻게 되셨어요? 경력 없이 후공으로 3,100으로 계약을 했고 1년, 그러니까 12개월 차 되던 때 연봉 협상을 하고 보통 13개월 차부터 다시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이직을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초봉은 3,100이었어요. 거기 이제 식비나 다 포함된 비용인가요? 식비는 따로 20만 원 챙겨주셨고 사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좀 특이하게 제로페이라는 플랫폼에서 또 밥 먹는 거나 뭐 식음료랑 뭐 편의점 등등은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어서 한 달에 18만 원씩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3,100에 월마다 20만 원 플러스 18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쵸.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배부르게 먹고 등 따숩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카페나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아마 거기서 또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많이 넣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그 UX UI 디자이너로 가면 보통 초봉이 한 3,000 정도로 형성이 돼 있나요? 다른 디자인 필드보다는 확실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3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IT 업계가요? 네. 너무 신기하다. 근데 또 이직한 회사에서는 또 점프가 되실 것 같다고 월급이. 다음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회사에서는 다행히 연차가 2년차가 인정이 돼서 그거에 맞게 한 3,400 정도는 더 올려서 협상할 수 있었어요. 네. 맞아. 스타트업에 야근은 많이 없으셨어요? 야근 절대 없고 진짜 무조건 딱 8시간이라고 집 갔어요. 9시 출근? 저 회사는 8시에서 11시 자율 출근이었어요. 그냥 코어 타임이 2시에서 3시였어가지고 그래서 8시에 출근하면 5시 퇴근, 11시 출근하면은 몇 시죠? 8시인가요? 정확히 예를 들어서 9시 32분에 출근했다면 7시 32분에 집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율 출퇴근이었어요. 점심시간 1시간? 네. 점심도 11시에서 2시 사이에 먹으면 됐었고 왜냐면 2시부터가 코어 타임이어서 그때 회의를 잡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거에 피해만 가지 않으면 출퇴근 시간은 구애받지 않았어요. 근데 출퇴근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지문 인식을 해서 체크하나요? 워크 플렉스라고 해서 그것도 또 다른 플랫폼인데 거기서 출퇴근 도장 같이 찍는 게 있었어요. 회사 와이파이에서만 출퇴근을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연월차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우와. 네.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저희 필요한 서류 요구할 때도 여기에 올려놓으면 대표님이 바로 승인해 주시고 휴가는 승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재직증명서라든지 월급 급여 명세서 이런 거는 승인이 필요했어요. 그럼 혹시
요즘에 특히 그러는데 요즘에 건축학 전공을 하고 건설사나 설계사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고 싶다거나 또는 이런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한테 상담받으러 많이 오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 친구들한테 스타트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라, 어떤 역량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도 처음에 UX 디자이너 지원을 할 때 항상 모든 회사에 다 써 있었어요. 피그마, 3D 스케치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뭐 협업 도구, 뭐 지라, 노션 등등, 제플린 등등 다 쓸 줄 알아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겁먹고 안 쓰면 안 된다? 일단 확정을 받으면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고 들어가면 익숙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사 공고에서 요구하는 거에서 아 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툴을 잘 못 쓰는데 해도 일단 쓸 줄 안다고 확신을 가지고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 준비를 하게 되면서 관심이 있으면 저도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거나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진짜 그래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쫄지 않기. 그거 진짜 맞는 말이고 네. 특히 제가 이제 건축학과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축하는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게 난 스케치업을 쓰는데 이 회사는 라이노 잘하는 사람을 찾네? 그럼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툴이라는 게 사람이 사용하기 좋도록 개발된 게 툴이잖아요. 아, 그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툴은 사용이 간단해지고 유저 프렌들리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와중에 또 피그마나 엑스나 직접 해보시면 저도 이제 쓰는데 그거를 해보시면은 막 그렇게 어려운 툴도 아니에요. 아, 이렇게 직관적일 수가 없어요. 일러스트보다 쉽잖아요. 정말이야. 자, 각 잡고 한 3일? 진짜? 진짜. 특히 건축학과 나온 친구들이 툴 잘 쓰거든요. 네, 잘 써요. 손도 잘 움직이고 일단 포토샵 일러스트를 안 하는 건축학도들은 없기 때문에 맞아. 어느 정도의 명령어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쉽게 좀 더 익힐 수 있었고 건축학과에 다녔다면 툴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도 됩니다. 맞아.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스타트업을 지금 다니셨는데 네. 장단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여러 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다녔던 스타트업은 대표님이 진짜 젊으셨어요. 36살이셨고 제가 처음 뵀을 때 35살이셨군요. 네. 진짜 어리시다. 네.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도 다 좀 비슷한 나이대여서 그런 수직적인 관계 절대 없었고 님 호칭으로 불러서 네 그냥 뭐 지수님, 누구님 이렇게 님 호칭으로 불러서 일단 수직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거 그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고 장점은 정말 많아요. 제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월차를 얘기해도 되나? 1년에 22개를 주셨어요. 와. 진짜 많이 주신 건데 그거를 뭐 1월 달에 4개를 쓴다. 별말 안 하셨어요. 왜냐면 4개를 쓸 때까지는 그 직원분이 내가 사이를 비울 동안 다른 분들이 일을 할 때 어려움 없이 작업을 다 해놓고 가세요. 왜냐면 저희는 스타트업이란 특성 때문에 맞아. 각 한 명이 하나씩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내 부재가 일어나지 않게 다들 좀 잘 그런 걸 유동성 있게 하셔가지고 그런 점 단점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분명한데 주식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다녔던 곳은 투자를 받아서 계속 서비스를 이어가는 회사의 구조는 아니었어요. 대표님이 혼자서 약간 이끄셨던 회사여서 이 회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비슷한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한 확장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불안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계셨던 곳이 8명 정도 있었던 곳이라고 네. 하셨죠? 대표님 포함 9명? 근데 그게 되게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럼요. 투자 안 받고 본인이 이제 자금을 어떻게 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건 그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혼자 많은 걸 감당을 하셨어요.
했었어요.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네, 이렇게 막 엄청난 다이나믹한 매출은 아니지만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데 다른 SNS 채널은 없으신가요? 아, 제가 사실 유튜브보다 네이버 블로그를 진짜 오래 운영을 했어요. 제가 학부생 때부터 쓰던 오, 최근까지 올리셨네? 네, 한 달에 2개씩 걸려요. 원래 이게 학부생 때 제가 작업하던 걸 매일매일 기록을 하다가 이제 졸업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개씩 올리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진짜 네, 일상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많고. 일상 얘기들을 올리는 곳이에요? 네, 뭐 여기 아래서 제가 좀 피곤하다 이러니까 카페인 엄청 높은 음료를 주신 거예요. 아, 회사에서? 네. 그리고 좀 이건 다른 얘기인데 개발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안 풀리는 부분이 꼭 와요. 그럼 저희는 단체로 복권을 사러 가요. 진짜? 네, 그래서 약간 리프레시하고 당첨되면 뭘 하나 그렇게 되게 많이 놀았어요, 동료들하고. 이건 제가 수다를 너무 좋아해요. 아, 수달 좋아하세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엽다. 이 작은 손을 보세요. 아, 웃겨. 그 수달 원래 사이즈가 얼마네요? 네. 머리가 왜 이렇게 크지? 저게 작은 발톱 수달이라고 원래 작은 수달. 작은 발톱 수달? 네. 신기하다. 이유식이 많네요. 설명이 높네. 저 이거 학부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꽤 됐죠. 16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뭐 SNS 채널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본인 미래에 대한 계획? 뭘 하고 살 것이다 이런 거? 설계를 다시 할 것이다라든지. 이제 건축을 하는 분들이라면 공감할 텐데 하고 싶은 게 끝도 없이 생겨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일단 UI UX 디자이너로 1년 넘게 일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기획 쪽에 좀 더 가까운 UX 디자이너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잡고 구현하는 그 단계까지 모두 할 수 있는 UX 기획자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일적으로는. 그럼 SNS 채널에 대한 유튜브는 어떤 콘텐츠를 또 올리실 건가요? 유튜브 지금 구독자 24명인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얘기한다면 제가 건축학 연구원, UI 디자이너, 그리고 UX 디자이너까지 좀 바뀌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직하는 중간에 있는 일주일의 휴가 기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출근 전까지 UX에 관한 거 공부하는 거 찍어서 올려도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변하는 거를 좀 남겨두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 끝나고 건축하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나 스타트업을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UX, UI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컨택을 이쪽을 통해서 좀 하면 될까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성심성의껏 제가 준비했던 것처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가 후배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가 학부생 때 진짜 많이 했던 생각인데 특히 졸업 설계를 하면서 너무 까마득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업 설계를 거의 링겔을 계속 꽂고 하면서 할 정도로 3D하고 모델하고 판넬 만들고 이 무한 반복이 안 끝날 것 같았어요. 그 한 학기 한 학기 전시가. 근데 어쨌든 끝은 나고 남는 건 결과물이니까 그때 힘들더라도 좀 안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진짜 끝은 있거든요. 네. 그럼 건축학과에서 배웠던 것 중에 내가 이런 점은 좋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제가 진짜 아직도 생각나는 교수님 크리틱이 있었어요. 저는 아니었고 제 앞에
하는 언니였었는데 제가 세 번째 발표였거든요. 첫 번째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할 때 교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앞에는 답이 없었는데 너는 할 말도 없다고 이제 그런 크리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저였어요. 어떻게 저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밤새서 했던 심지어 기말 크리틱.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 노력을 어떻게 저렇게 무시하지? 이랬는데 그래 나한테 한 말은 아니니까 겁먹지 말자 하고 교수님들의 그런 크리틱에 단련됐던 거?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웬만한 그런 발언에 기죽지 않는 거? 전 그게 가장 많이 배웠던 거 같아요. 교수님 크리틱은 날이 서 있지만 어쨌든 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너무 날 선 거에 상처받지 않기. 네,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교수님 되게 많아요, 진짜. 네. 그러면 건축학과에서 배웠던 것 중에 좀 좋았던 건 뭐가 있어요? 좋았던 거 되게 많은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제가 그런 건축사 수업을 좋아했어요. 뭐 유럽 건축사, 현대 건축사, 근대 건축사 이런 수업을 좋아했는데 그 좋아했던 이유가 그런 기법이 나오는 배경을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나왔는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불편해서 추가가 돼서 나왔다. 뭐 벽구조에서 너무 불편해서 기둥구조가 나왔다. 이런 배경이랑 사용자가 어쨌든 계속 있으니까 변화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딱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게 만들어졌고 이래서 이게 변화됐고 하는 이런 과정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거 완전 UX 기획자로서의 피를 갖고 있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단계별로 교수님들이 하셨던 연구 듣는 것도 재밌었고 들으면서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됐죠.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습관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단계별로 뭐가 바뀌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럼 건축 전공하고 5년 다니셨는데 네.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좀 어떤 점 이점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건축 전공을 하신 분들이 할 줄 아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되게 많이 키워주셔서 아예 상관없는 UX 같지만 사실 건축학과 때 배웠던 이렇게 툴이나 공부 역사 이런 것도 다 쓸모가 있고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만약에 뭐 하나를 깊이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창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건축가 출신의 창업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왜 그런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 생각하신 거랑 저도 비슷한 게 뭐냐면 건축학과에서 배운 게 하나를 깊게 파고드는 것도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제너럴하게 전 영역을 다 한 번씩 다뤄보거든요. 사이트 조사부터 모델링도 해야 되고 패널도 만들어야 돼, 크리틱할 때 발표도 해야 돼, PT도 해야 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스타트업 하기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건축학 배운 친구들이. 그럼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인터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